오늘 우리 영상 자서전 이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라영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. 우선 선생님 이번에 노인정보화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할까?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게 시작되게 됐습니까? 1997년이죠. 97년에 IMF가 일어나게 됩니다. 우리가 아무 때 얘기하지 못했던 IMF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.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1차적으로 접지할 수 없었고 그 많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. 그러다가 여기 안산에 그 공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공대에 가서 내가 좀 청강생으로 들어가자 해서 새 시대에는 IT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안산 공과대학에서 약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. 12과목에 걸치는 공부를 했는데 왜 3년이냐 하면은 그 학생들이 2년제니까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전부 없고 새 학생들이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3년이 되죠. 3년 동안에 12과목에 걸쳐서 했고 그 학교가 이 반월공단하고 또 시화공단의 그 공단 그 사람들 야간 학교가 있습니다. 그분들을 위한 야간 학교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야간 교육도 하고 대학에 가서 있으니까 모든 걸 있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97년도입니까? 97년 9월 달에 이제 IMF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그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으로 이제 직무를 하시게 되는데 97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그러니까 2000년까지 공부하셨죠. 그 전에는 그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셨습니까? 그 컴맹이었습니까? 네, 컴맹이었죠. 그 컴퓨터나 이런 거 아니면 핸드폰 이런 거 사용을 어느 정도 하신 단계였습니까? 컴퓨터는 전혀 모르고 그 전에 이제 컴퓨터 전신 단계로 워드 프로세서 정도는 있었습니다. 그 정도는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컴퓨터 공부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셔도 하여튼 공부는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노인 정보화라고 할까 컴퓨터 교육 같은 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동기 같은 게 있었을까 해보시니까 이제 본인도 좀 필요를 느꼈지만 좀 주변에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겁니까?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. 제가 번호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집하고 길밖에 모릅니다. 그 옆집이 뭘 하는지 그 동네에 어떤 주요 기관이 있을지도 모르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. 근데 마침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에서 그 IT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와서 구경을 다녔습니다. 그래 이제 동네 구경을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복지관이 새로 지어졌어요. 본호복지관이고 수원의 그 전주교구에서 이제 위탁을 맡아 하시게 되었는데 관장님이 수녀님이신데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도와드려야겠더라고요. 그 인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를 돕는 중에 IT반을 한번 개설하시라. 그러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.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동네 어른들 27명인가 6명을 모아서 제가 봉사를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은빛둥지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. 본호복지관 저도 뭐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IT반을 만든 게 그 전신이 됐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 교육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영상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를 했죠. 그래서 그 과정이 한 10수년 됩니까 지금? 어떻습니까? 만 10년째입니다.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어떤 보람이 있으셨습니까?
그 당시에 27명이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좀 더 그 정도를 높여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이제 욕구들이 생기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것을 충족해줄 만한 그 시나 국가가 베푸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이제 떠맡아가지고 좀 더 나은 단계, 그러니까 뭐 중국방이라든가 이런 공부방을 제가 개인적인 봉사를 했죠. 동해에 가가지고 그 컴퓨터 부스를 갖다가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늘게 된 겁니다. 사람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장소의 문제가 났습니다. 그래서 현 장소를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얻게 되었고 의원님이 그때 한영대에서 컴퓨터를 100대나 또 주선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교실이 자체 교실이 생겼죠. 자체 교실이 생긴 다음에 여러 노인들 모시고 안산 시내 전부 또 뭐 각처 분들 다 모시고 교육장이 이제 갖춰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경기도에다가 NGO로 신청을 했고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 이제 그동안에 한 10수년 하면서 한 5,000명쯤 교육 받으셨다고요?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까? 한 500명씩 연간 졸업했으니까 한 10년이니까 5,000명이 넘습니다. 그런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또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반응 또 생활의 변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그 이제 컴퓨터를 배우셨을 때와 안 배우셨을 때 또 배우신 분들이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볼 때 어떤 그 보람이라고 할까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. 우선 가깝게는 그 노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.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랫물에서 뭉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. 경우 나간다는 게 이제 경로당을 나가시는데 경로당에 가봤자 화토 치고 소주 먹는 일이고 별다른 그 집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예를 들면 10시에 뭐 한글을 배운다 하면은 10시에 맞춰 나올 곳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? 노인들에게 하루의 일과를 자신이 정하고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거죠. 나오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수십 명의 다른 노인들이 계시니까 화장 안 하시던 할머니도 화장을 하고 나오시고 또 할아버지도 뭐 이왕이면 깨끗한 옷 좀 입고 나오시고 안 매던 넥타이도 한번 매보고 이런 식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그동안 이런 기획을 한 번도 안 하셨죠? 처음 듣습니다.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시는데 본인 사진은 없으시고 보니까 또 이런 영상을 많이 이렇게 그 찍으시면서도 본인이 그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. 이게 그저 목수가 집을 짓고 그 집을 져놓고는 그 집에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정작은 본인의 그 이야기, 본인의 콘텐츠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은 아까 그 영상이 뭐 이렇게 콘텐츠를 잘 안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선신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무거나 좀 거친 거라도 이렇게 그 육성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,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평범한 얘기라도 그런 영상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소중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떻든 좋은 영상을 만드는 일과 또 그래도 조합 하나만 또 만들어 두는 일도 또 중요하니까. 오늘 하여튼 첫 번째 그 준비한 인터뷰지만은 나 선생님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또 잘 만들어서 우선 좀 우선 만들고 또 좀 보완해서 만들고 해나가면 좋겠습니다. 안산에서 지금 버추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. 이게
그래서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감사드리고